은퇴를 앞둔 어느 오후, 오래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한 중년 남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과연 준비가 된 걸까? 누군가는 통장에 몇 억이 있어야 안심이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돈보다 계획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 속 은퇴는 그렇게 단순한 수치 싸움으로 귀결되지 않았다. 문제는 언제나 어떻게의 방식에서 갈렸다. 수십 년간 일하며 모은 돈이 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여유를 누리고 누군가는 불안 속에 휘청인다. 사람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은퇴 후의 삶은 금액보다 방향이 먼저다. 방법이 중요하고 자세가 결정적이다. 그렇게 은퇴는 얼마보다 어떻게가 운명을 갈라놓는다. 첫 번째 사례는 61세에 은퇴한 강원도 원주 출신의 전직 공무원 이모 씨 이야기다. 그는 30 즈음부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별다른 재테크는 없었지만 무리한 지출도 없었다. 은퇴 시점의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실제로 그는 1억 초반의 퇴직금을 수령했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왔다. 문제는 이후였다.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질병과 딸의 결혼 비용이 한꺼번에 덮쳐오면서 준비된 자금은 급속도로 소진됐다. 그는 보험이나 의료비 대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남은 돈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로 이어졌고 결국 몇 년 뒤 전세를 월세로 바꾸며 생활비를 줄여야 했다. 그는 늘 충분한 금액을 준비했다고 믿었지만 실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없었다. 지금은 마트에서 주말 알바를 하며 연금을 보조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58세 김모 씨의 경우다. 그는 자영업자로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해왔다. 은퇴는 계획보다는 상황이 결정지었다. 코로나 이후 손님이 급감하면서 점점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권리금 없이 폐업하게 됐다. 은퇴 당시 그의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 예금이 있었고 연금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놀랍도록 빠르게 삶의 방향을 틀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좌를 들으며 시니어 콘텐츠 제작자로 전향했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꾸준히 하며 강의 기회를 얻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지 않고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자금은 적었지만 움직임이 있었다. 그는 철저하게 생활비를 관리하며 유튜브를 통해 소소한 수익도 만들고 있다. 누가 봐도 작은 돈으로 시작한 노후였지만 방법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현실적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충청북도 제천에 거주 중인 63세 남성 박모 씨다. 그는 제조업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퇴직금과 함께 적립식 펀드와 개인연금 등으로 3억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부럽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잘 준비된 은퇴자라고 믿었다. 문제는 그가 은퇴 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소비는 줄지 않았고 고정 지출은 계속됐다. 여행을 자주 다녔고 자녀의 생활비 지원도 지속됐다.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돈은 빠르게 줄었고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결국 그도 다시 경제활동을 위해 작은 농장을 시작했지만 체력과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회고한다. 돈은 있었지만 삶의 구조가 없었다. 돈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지만 그건 환상이었다고. 이처럼 동일한 금액이라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취약함에 휘청인다. 그 차이는 단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은퇴는 준비가 아니라 설계다. 준비는 단지 축적이고 설계는 방향과 기술이다. 그리고 방향과 기술은 철저히 삶의 방식에서 나온다. 당장 당면할 수 있는 의료비와 자녀 지원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연금이 들어오는 시점과 금액에 따라 생활비 조절이 가능한지, 예상되는 고정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디테일들이 바로 어떻게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은퇴를 얼마의 문제로 다뤄왔다. 얼마가 있으면 충분하다, 얼마가 모자라면 위험하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접근이 통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은퇴 세대는 훨씬 다양한 변수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장기화되는 수명, 늘어나는 의료비,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은 모두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절대 금액이 아니라 상대적 설계다.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얼마든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관리하고 소비할지에 대한 전략이 곧 나의 삶을 지탱하는 뼈대가 된다. 많은 사람이 몇 억이면 충분할까를 묻지만 실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를 물어야 한다. 내 삶에 맞는 구조를 만들고 내 노후에 맞는 소비 패턴을 짜고 무엇보다 내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감각을 키워야 한다. 은퇴는 금액보다 삶의 정답을 묻는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삶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다. 은퇴 자금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가 운명을 가른다. 지금 그 어떻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숫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은퇴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를 떠올린다. 수치로 환산 가능한 목표는 확실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안심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후의 평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60대 이상 가구의 금융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절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그 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노후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진다. 전문가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며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은 한 가지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안정된 삶을 꾸리고 누군가는 빠르게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 차이는 바로 자산 운용 능력과 심리적 구조 설계에 있다. 첫째로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은퇴 자금은 단지 통장에 있는 잔고가 아니라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자원이다. 흔히 말하는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지점을 설명한다. 퇴직 전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연금이든 임대 수익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하고 생활비와 고정 지출을 맞추는 방식 또한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수입과 지출의 비대칭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전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직후 몇 년은 비교적 여유로운 소비를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작은 고갈 문제를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처음부터 생활비를 최소한의 틀 안에 맞추고 예측 가능한 변수에 대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에 대한 대처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은 바로 건강과 관련된 비용이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해도 중증 질환이나 치매 같은 장기 질병은 그 범위를 훌쩍 넘는다. 또한 본인의 병뿐 아니라 배우자 혹은 부모의 간병까지 포함하면 그 지출은 한 가정의 재정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일정 자산은 의료 및 긴급 상황을 위한 별도 계정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이는 가능한 한 내지 불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장기요양보험이나 민간 실손보험처럼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도움이 된다. 셋째는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 유지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요소다. 사람이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지출 활동이 늘어나고 외로움이나 무기력감을 소비로 보상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 후의 삶은 의미 있는 일과 연결되어야 한다. 자격증을 활용한 소규모 강의 일용직이더라도 규칙적인 근로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비영리 활동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활동을 찾는 것이다. 경제적인 보상이 작더라도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노후의 소비를 안정화시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은퇴 자산의 숫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구조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수억 원의 자산이 있어도 그것이 유동성이 낮거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며 반대로 수천만 원 수준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흐름을 만들고 구조를 짜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만들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이다. 소비 구조가 단순할수록 불안정한 변동에 덜 흔들리고 목표와 사용 계획이 명확할수록 자산이 오래간다. 지금 필요한 건 숫자 중심의 목표가 아니라 삶 중심의 설계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어떤 일상을 유지할 것인가,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가를 먼저 그린 다음 그 삶에 맞는 자산 운용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는 이들도 방법을 바꾸면 가능성이 생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이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의 기획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그 기획이 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전략이다.